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르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일제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나라가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지구 반대편까지 퍼졌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미국 신지학회에서 활동하는 줄리안 손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격 투시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미래를 뉴스처럼 본다고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놀랍도록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진주, 동쪽 섬나라의 몰락과 역전된 역사, 백두산의 불길이 재앙이 아닌 통일의 빛으로 변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닌 현인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정신을 배우러 오는 날, 시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두 예언자가 왜 같은 미래를 보았을까요? 오늘 저는 그 교차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줄리안 손이 남긴 경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예언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신 분입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하며 불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를 것이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른다니 지진이라도 난다는 뜻일까? 아니면 서해 바다가 육지가 된다는 말일까?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줄리안 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 신지학회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원격 투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미래를 마치 뉴스 영상처럼 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줄리안 손이 타너스님의 예언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타너스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만 해석이 다릅니다. 줄리안 손은 서쪽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물리적인 지각 변동이 아니라 땅 속에 숨겨진 자원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가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서해, 새만금 일대와 깊은 바다 밑, 오랫동안 진흙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줄리안 손은 이것을 용이 깨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그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 대부분은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중국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 서해에서 대규모 히토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낀 신세를 한탄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 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나라가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줄리안 손이 본 미래는 다릅니다. 서울의 외국 외교관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에게 자원을 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부가 솟아오르고 에너지 독립이 이루어질 때 줄리안 손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 그곳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줄리안 손이 본 풍경은 서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했던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평생 지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이 본 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공포가 일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엔화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국 화폐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국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엘리트들, 대기업 총수들, 최고의 기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섬나라를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학문을 전하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쌓아온 것들을 가져옵니다. 정밀 기술 데이터, 소재 공학 노하우, 금, 그리고 달러, 엔화가 아닙니다. 이미 엔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었던 그 역사가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 이 도시들의 항구가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공장에서는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본 기술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일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기술을 나눕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강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수십 명 배출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응용기술이 강합니다. 기초과학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로봇,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자원이, 동쪽에서는 기술이 한국으로 모여듭니다.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북쪽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백두산.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단군 이래로 한민족의 정기가 서린 곳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이 본 백두산의 모습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천지의 물이 뜨거워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긴장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일본, 중국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 대재앙.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다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해에서 발견된 자원으로 축적한 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최정예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백두산으로 보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 용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놀랍습니다. 땅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막힌 기혈을 뚫듯이 마그마의 압력을 조금씩 빼내는 것입니다. 한 곳에 구멍을 뚫으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 압력을 분산시키면 어떨까요? 폭발 대신 증기가 나옵니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시한폭탄이었던 화산이 거대한 발전소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은 이미 전기가 충분합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전기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북쪽입니다. 밤이 되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깜깜합니다. 마치 섬처럼 떠있는 남한과 어둠 속에 잠긴 북한. 그 대비가 얼마나 선명한지요.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평양에 불이 켜집니다. 함흥에, 청진에, 작은 마을에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급격한 붕괴도 아닙니다. 전기가 적대감을 녹입니다. 따뜻한 방, 환한 거리,
돌아가는 공장. 북쪽 주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 에너지를 누가 보내주었는지 그들은 압니다. 타너 스님이 예언하신 북쪽이 열린다는 말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영토의 온전함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질수록 더 깊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로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고가 가득 찼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원도 있고 남북이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거리에는 풍요가 넘치는데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지요.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더 심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정치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만 쏟아집니다.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투표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똑같습니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부패는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칩니다. 이때 줄리안 손이 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연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의 과거가 곧 자격증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도덕적 권위가 있는 사람,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선거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정당 로고가 아니라 후보자의 인격을 봅니다. 공약집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운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이상입니다. 그는 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립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읍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습니다. 나라 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 대화가 열립니다. 정치적 갈등이 누그러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각국 정상들이 서울을 찾아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는지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함을 함께 이루었는지 묻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안팎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영적 심장이 되는 것, 세계 저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서양은 풍요롭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합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자살률이 치솟습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갑니다. 전통 종교들이 디지털 시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줄리안 손은 이것을 영혼의 기근이라 표현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굶주린 상태. 몸은 편한데 영혼이 아픈 상태. 그들의 눈이 동쪽을 향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문이 퍼집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충만한 나라.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나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된 나라. 처음에는 학자들이 옵니다. 연구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 옵니다. 취재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배우러 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경쟁이 아니라 공존. 이것이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정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양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함, 이웃 간의 따뜻함,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베푸는 친절,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을 그들은 처음 경험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노인이 짐이 됩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잊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른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가족의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신이 하나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 세대 간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는 방법, 한국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줄리안 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구의 심장이 된다고.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듯 한국이 영적 에너지를 온 세계로 보내게 된다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줄리안 손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모든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줄리안 손이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를 유리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투명합니다. 아니, 다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잘 숨기면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능숙하게 하면 진실로 통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갑니다. 줄리안 손이 본 미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감춰진 악행이 빛 아래로 나옵니다. 숨겨진 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둔 비밀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업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악한 일을 해도 그 대가가 늦게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혹은 다음 생에서야 갚는다고들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이익이 되니까요. 대가는 나중 일이니까요. 이제 그 시차가 사라집니다. 줄리안 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죄를 지으면 저녁에 갚는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가 곧바로 돌아옵니다. 남을 속이면 즉시 들통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복이 빠르게 옵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이 돌아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그 결실을 금방 맛봅니다. 일종의 도덕적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도태되고 진실한 자는 번성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몰락하고 베푸는 자는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줄리안 손의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친절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기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줄리안 손도 탄허 스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격변기에 영적 방주를 이끄는 역할입니다.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이 예언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남으셨습니까?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